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인 오늘 시찰단은 오전에 준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부터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 전력 등과 함께 기술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선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할 세부 시찰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현장을 둘러보는 건 내일부터인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1박 2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어제 출국해 26일 귀국하는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이 중 실제 현장 시찰은 이 이틀이 전부입니다. 시찰단은 우선 방류를 앞둔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들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치 상태 또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탱크나 알프스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정화장치인 알프스를 비롯해 핵심 시설에 대한 자료도 받고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길었지만 뭘 어떻게 볼지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내놓은 건 없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시찰단 명단도 안 알려줬습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의 핵심은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걸러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실제 안으로 들어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디까지 들어가서 얼마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들로 시찰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찰 단장을 뺀 나머지 20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고. 정부 설명대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민간 전문가도 빠졌습니다. 일본이 안전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조직이다. 원자력계 안팎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선발 대상이었던 전문가들 대부분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녀와도 얻을 게 없는 뻔한 일정인데 어떻게 다녀오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정부의 설명은 검증보다는 시찰에 무게를 뒀고 결국 오늘과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두 나라 정상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을 언급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발표 이후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를 검증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검증단 대신 시찰단이란 용어를 쓴 것부터 논란이 되자 정부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왜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입니까? 그거는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은 달랐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일 국장급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한덕수 총리는 일본 측 방류 시설과 절차를 확인하는 게 시찰단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절차, 이런 시설, 이런 계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나왔던 객관적 검증이란 설명에서는 멀어진 상황 속에서 시찰단의 역할이 현장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럼 과연 검증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외교부를 취재하는 이지은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강희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에게 좀 물어볼게요. 일정이 5박 6일 엿새인데 일단
6일 동안 둘러볼 건 다 보는 건가요? 네, 엿새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오염수 처리 시설을 보는 건 이틀입니다. 그야말로 사실상 1박 2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가 핵심 시설이냐? 후쿠시마 원전 안에 알프스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건데요. 다핵종, 쉽게 말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을 거르는 장치인데 이걸 점검하는 건 23일과 24일 양일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국자들을 취재해보니까 우리는 알프스 내부에 더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일본은 줄곧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방사능 노출 위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알프스 동 같은 경우에 일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1측은 현행 규정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고요. 그런데 잠시만요. 알프스 사진을 잠깐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시설이 알프스 설비입니다. 오염수가 저 장치를 통과하면 방사능 핵종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저 장비가 실제 가동이 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육안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 이것만 받는다는 건가요? 저 장비 바로 옆에 가까이는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내부를 볼 수 있는 방식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를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고 아직 한일 간의 협의 중이라서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IAEA가 접근했던 동선도 사실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하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유추하건대 내부를 바깥에서 보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긴 보는데 가까이는 아니다면 멀리서 또는 건물 바깥에서 투명창을 통해서 본다. 뭐 이렇게 유추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검증하기보다는 일본이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걸 시찰 또는 관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 결과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이미 시찰단을 보낸다고 할 때부터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들이 다녀갔는데요. 최근에 대만이 내놓은 시찰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측 의정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알프스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이런 걸 주체적으로 검증을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둘러만 봤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불안했는지 처리수를 믿어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고 일본은 배출 기준에 맞게 3번, 4번까지도 처리하겠다 믿으라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 믿습니까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믿어라 이렇게 해결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건대는 일본에서 자 저쪽에 있는 기계가 알프스입니다. 저기에 오염수가 들어가면 처리수가 돼서 나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를 먼발치 또는 건물 바깥에서 보고 그렇군요. 자료 좀 볼까요? 하고 온다는 거죠. 옆에서 정말 잘 돌아가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건 현재 저희가 추정컨대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